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방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지방 부동산의 특히 이제 주택 시장이나 뭐 임대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 특히 아파트가 가격이 붕괴가 되고 뭐 주택 시장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처럼 연일 이제 언론에서 이제 많이 이제 방송이 되고 떠들고 있는데, 실제 지방에 이제 지방이라고 그래서 중소도시 그 뭐 저희들이 말하는 이제 인구 10만 정도 이제 이상 되는 이제 중소도시 기준으로 보면 2011년도에 가격이 이제 임대 가격이나 형성됐던 게 지금 아직까지 임대 가격이 뭐 떨어진다든지 금매가 나온다든지 그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현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 부동산하고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 그리고 이제 특히 대도시에 있는 부동산하고는 주택 시장이라도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방에 이제 중소도시에 있는 부동산들이 가격이 급등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없지만 실제로 임대 소득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도시보다는 인구 10만 정도 되는 이상 되는 그런 중소도시들을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현황이 많이 이제 좌우가 되지 않죠. 실제 이제 주택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대도시하고의 어떤 이제 차이점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거겠죠. 대도시는 일자리가 좀 다양하고 많고, 중소도시는 들어오면 이제 대도시에 사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지방도시에서 농사나 지어서 그래서 먹고 사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방도시에 왜 주택 수요가 꾸준하게 일어나고 임대시장이나 상권이라든지 상권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이제 상업으로 인한 소득률이 대도시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런 이유들이 지방에는 인구 10만 이상 되는 지역에서는 항상 일자리가 특히 공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구 10만을 유지를 합니다. 인구 10만이 안 되는 같은 군 지역이라도 뭐 3만, 5만 되는 이제 군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가보면 실제로 공단이라든지 사람들이 모여야 할 요소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인구 10만 정도 되는 이제 중소도시들은 대부분 거기 보면 뭐 국가산업단지든 무슨 일자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구가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 뭐 다양한 일자리나 뭐 다양한 어떤 이제 내용들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죠. 그 중소도시도 제가 인구 10만 정도 되는 중소도시들을 이제 앞으로 임대나 부동산 투자나 이래 하시는 분들은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게, 인구 10만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는 거기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산업시설이라든지 어떤 환경들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도시들이 사실은 임대소득이라든지 부동산이 이제 상승세라든지 어떤 투자를 하기 좋은 도시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특정 지어서 어떤 도시들을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뭐 저희들 가까운 있는 뭐 경산이라든지 뭐 칠곡이라든지 여러 뭐 또 구미 지역이라든지 뭐 여러 어떤 중소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이제 중소도시들은 이제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폭락도 별로 없을 뿐더러 또 오르게 되면 어떤 이슈 때문에 이제 확 오르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임대소득을 이제 나이 드셔서 건물 하나 가지고 임대소득을 가지고 이제 또 생활을 하신 분들은 대도시에 투자해서 위험 부담을 안는 것보다는 이런 10만 이상 되는 중소도시들을 주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폭락을 해서 저희들 주변에는 대구라는 이제 대도시가 있는데, 대구의 미분양이 뭐 10,000세대가 넘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대구에 마이너스 P가 분양하면 보통 이제 P가 이제 인기가 좋을 때는 P가 뭐 몇천만 원씩 몇 억씩 붙는데 지금 마이너스 P가 있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 면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여기에 거품이 많이 끼어져 있던 일부 지역이나 그리고 금매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아주 쏟아져 나오지는 않습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금매가 한 건, 두 건 나오는 가지고 과장되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선호하지 않는 지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동이라든지 뭐 호수라든지 별로 좋지 않은 이제 매물들이 굉장히 이제 급매로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붕괴라고 할 정도의 내용들도 아니고, 그리고 내년도에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뭐 경기가 지금 안 좋을 거라는 예상을 이제 하면서 주택시장은 특히 이제 금리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많이 이제 이제 부동산 이제 이 수요에 대출을 많이 무니까 그 주택시장 같은 경우 금리가 굉장히 많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 금리 부분이 안정될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19명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올라가서 이제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죠. 이제 금리가 인상될 때 사람들이 위축이 되는 거는 지금 금리의 기준보다는 미래 앞으로 계속 금리가 올랐을 때 기준을 잡기 때문에 불안 요소들이 많이 작용하는데, 금리가 동결되기 시작하면 미래에는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수요가 또 일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어떤 값어치가 있든 간에 현재 값어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에서는 미래 값어치를 너무 보다 보면 잘못하면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현재 값어치가 어느 정도 중요시 되어 있는 그 부동산의 미래 값어치가 좋다면 그러면 성공한 투자를 이제 이루어낼 수 있겠죠. 내가 실수요자가 돼서 직접 집을 사더라도 미래 값어치만 보고 집을 샀을 경우에는 낭패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연끌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현재 값어치가 괜찮은지를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미래에 어떤 값어치가 있는지 이제 보게 이제 되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위험 부담을 많이 줄일 거라고 봅니다. 그 집을 살 수 있는 적기는 내년이라고 보는데, 중소도시에 지금 먹을거리가 없지 않느냐. 현재 중소도시는 어떠냐 그러면 인구 10만 정도 되는 중소도시들 공단이 조성되어 있는 이제 이런 도시들은 공단의 인력을 못 구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지만 국내에 이제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든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질적으로 좋은 일을 이제 찾고 이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대도시에서 많이 이제 나가 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제조업이 많은 이제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못 구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화이트 칼라라고 이야기하죠. 예전에는 화이트 칼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떤 이제 사물을 보고 어떤 이제 그런 이제 IT라든지 이런 이제 쪽에 어떤 직업들은 지방 도시는 그래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조업의 일자리는 항상 풍부합니다. 지방 도시가. 저도 대도시에서만 계속 살다가 여기가 고향이라서 내려와서 여기에 산다고 생각했을 때 도대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뭘 해서 먹고 살까에 대한 어떤 일이 그만큼 없을 거라고 봤어요. 그래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소소하게 여기서는 직업 선택이 쉽지 않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중소도시에 와 보니까 생각하는 이상으로 일자리가 많습니다. 이런 일자리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기피하는 일자리라고 이제 많이 하죠. 제조업에 이제 요즘에 제조업 가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항상 보면 제조업 일자리부터 간단한 사무직, 작은 회사들이 많으니까 그런 일자리들은 항상 풍부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소도시에서 10만 이상 인구가 유지되는 도시들은 항상 그런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주택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택시장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도시는 투자시장보다는 실수요자들이 많이 여기 부동산들을 이제 소유를 하고 그리고 임대를 하고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대도시 살기가 이제 더 이상 힘들고 해서 중소도시에 좀 이전을 해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 기촌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든 이런 분들은 최소한 인구가 한 10만 정도가 되는 도시를 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도시에 가면
내가 기농기촌을 내서 농업을 하다가도 농업 생산해서 소득이 그래 높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가외로 투잡 형태로 일을 할 수 있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소도시들은. 그런데 인구가 5만, 3만 이래야 되는 데는 사실은 그런 일자리들이 그래 많이 없어요. 그래서 딱 특정하게 10만으로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인구가 10만 이상 되는 중소도시들은 어느 정도 일자리도 확보되어 있고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도 안정되어 있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급등하는 지역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도시들이 인구가 10만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자, 요거는 실물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이제 아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실제적인 실수요자들이 있는 시장들은 그렇게 급격하게 붕괴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이끌어 가죠. 여기 저희들 같은 이제 칠곡군 같은 지역에서도 그 핵심 이제 지역에 가보면 땅값 자체가 평당 1,500만 원, 뭐 2,000만 원 하는 땅들도 있어요. 이런 업에서 무슨 땅 평수가 땅에 아무리 상가라도 1,500만 원, 2,000만 원씩 제일 비싼 건 3,000만 원도 합니다. 대도시보다 왜 어떻게 더 비싸냐? 그만한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그 땅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땅은 내가 1,000만 원을 주고 사든 100만 원을 주고 사든 1,000만 원에 맞는 수익률이 나와야 되고 100만 원에 맞는 수익률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 거기에 따른 합당한 가격이 형성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 중소도시들은 아주 많은 거품이 끼어 있지가 않아요. 그 중소도시의 땅값이 상가 같은 경우에 저희들 같이 인구 10만, 11만 정도 되는 중소도시의 핵심되는 위치에 1,5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한다고 하면, 야, 대도시보다 뭐 못지않네. 뭐 가까이 인근에 있는 뭐 인구 한 50만 되는 이제 구미 지역에 이제 비교해도 땅값이 그래 낮지를 않습니다. 왜? 그만한 임대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한 임대소득이 나온다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소득을 내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그만큼 형성이 된다는 거죠. 중소도시, 특히 인구가 어느 정도 한 10만 정도 유지가 되는 중소도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기농기촌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그 농지 매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연고가 있는 데 가서 이제 기농기촌을 하시면 좋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 대도시에 대구 살다가 이제 가까운 중도시에 이제 기농기촌을 하면서 이제 하시고 싶은 이제 분들은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는 것도 크게 기농기촌 했을 때 내가 농사 외에도 투잡이든 뭐든 할 수 있는 도시들이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만 정도 되는 도시들은 그런 일자리가 어느 정도 풍부하게 있다는 거. 이런 사실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지방 부동산을 이야기하면서 지방에는 뭘 해먹고 삽니까? 하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지방에서 가면 전부 다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은 갈수록 지방에서도 줄어들고 있고, 실제로 인구가 작은 뭐 3만, 4만 되는 이런 이제 중소도시들은 사실은 산업시설이 그만큼 많이 없습니다. 없지만 인구가 10만 이상 유지되는 데는 그 이상의 산업시설들이 충분하고, 실제로 일자리도 내가 조금만 눈높이만 낮추면 일자리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하면서도 투잡을 또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알바들도 많습니다. 자, 땅값도 아까 말했던 요지 같은 경우는 뭐 3,000만 원까지 나가는 땅도 있습니다. 업에서 3,000만 원, 평당 3,000만 원 나간다 하면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그만한 소득률이 된다는 거.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시골이라도 같은 기준점을 달리해서 보셔야 되고, 중소도시라도 기준점을 달리해서 봐야 되는데, 제일 1번으로 봐야 되는 게 제가 봐서는 인구라고 봅니다. 인구 10만 이상 되는 지역의 중소도시들은 현재의 부동산의 흐름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제 흘러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와서 나중에 임대소득을 원한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투자를 원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인구를 유심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중소도시의 투자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질문들이 많은데,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만 이상 되는 인구수를 가진 중소도시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의 인플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보고 임대를 하든 뭐 이사를 하든 투자를 하시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